자, 지금부터 내가 통행증을 써줄 테니 그것을 지참하고서 이곳을 둘러보도록 하시오. 내가 써준 이 통행증만 가지고 다니면 이 상호 불악에선 어디를 가더라도 무사 통과할 것이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소이다. 풍경만 구경하고 절대 다른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마시오. 이곳 사람들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해 간혹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오. 약속 지킬 수 있겠소이까?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통행증을 써주는 촌장에게 사례의 인사를 올리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다. 나를 끌고 오다시피 한 장경들은 촌장의 지시에 따라 다시 바깥으로 나가버리자 촌장은 주안상까지 차려오게 하여 음식을 내놓았다. 촌장과 주안상을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해보니 우선 보기에는 많은 것에 박학다식하 있고 인정도 있는 사람이었다. 일단 그곳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다음에 들리겠다는 답례의 인사를 올린 뒤 촌장이 써준 통행증을 들고 쌍호부락을 둘러보았다. 마침 통행증을 지참한 뒤라 마음 편하게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마을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들으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논둑에서 마침 일을 하다 쉬는 중늙은이가 있어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아주 순박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이보시오. 대근이시오.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예. 저는 마침 얼마 전에 형제섬으로 들어온 이영호로 이곳 쌍호불악에는 오늘 처음으로 왔습니다. 이보시오. 그럼 외지에서 오신 분이 아니요. 그냥 가시구려. 객관은 할 말이 없으니. 아니, 왜 그러시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한마디도 나눌 말이 없소이다. 그리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을 차별을 했어야 되겠소. 그러자 중노인은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사람이 없자 시하며 손을 입으로 가져가며 나를 논둑 아래로 이끌었다. 마침 길다란 구렁이 이어졌고 그 아래 분지가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사람이 있는 곳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말 마시오. 이 부라기는 곳곳에 장병들이 사람을 지키고 감시한다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 전통을 지켜가며 인심이 넘쳐 흐르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댁이 외지에서 오셨다니 내 댁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어 이곳으로 모셨소이다. 예? 저한테 무슨 부탁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서 바깥으로 나간 아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나를 만나러 이곳까지 오려다 장병들에게 들켜 도망치다시피 되돌아갔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에게 자세히 들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마을은 실상 촌장이 왕처럼 군림하는 마을과 진배업소이다. 우리 쌍호부락도 옛날부터 바깥과 마찬가지로 양반과 천민이 있었다오. 그런데 이곳 촌장은 그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반대했다오. 자신이 태어나면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싫고 이 섬이 형제섬이 되면서 차츰 개화되어 가자 양반과 천민 사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이 부락을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시켜 억지로 일종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곳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촌장의 하인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야오. 그런데 아까 제가 만나 배운 촌장님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던데요. 그는 자신이 직접 이 섬의 젊은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새로운 문물까지 배우라고 지시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물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벌써 외부에서 일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책이나 신문들을 보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촌장은 막상 자신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겁니다. 촌장은 오랫동안 이곳 주민들이 외부와 연결되지 않게 강력한 폐쇄 정책을 써왔습니다. 우리들 같은 늙은이들이야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어디 그렇나요? 이곳에는 그나마 사내 아이들이 7살이 되자마자 겨우 글만 터득할 수 있는 기본 교육만 시키고 오후에는 바로 농사일이나 고기잡이에 동원되어 혹사를 당하는데, 그렇게 혹사를 당하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접어들면 바깥 세상의 유혹을 견딜 수 없어 밤새 도망을 치기도 했었죠. 결국 제 자식도 그런 셈이지만 더구나 여자애들은 아예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쁘게 생긴 여자들은 촌장 댁에다 데려다가 첩을 삼고 있죠. 글쎄, 잘 믿어지지가 않군요. 제가 만나본 촌장님은 인심도 후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말 마시오. 그런 이곳에 있는 모든 토지의 주인이자 어선의 선주입니다. 막강한 재산과 자신이 거느린 세력들을 동원하여 조금이라도 제때에 세공을 바치지 아니하면 어떠한 폭력 따위도 서슴지 않는다고. 참,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새가 없는데 감시장들이 오기 전에 부탁할 일이 있어이다. 그는 종이에다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덧붙여 말했다. 네, 시간이 없어 간단히 이야기할 터이니 우리 아들에게 꼭 전해주시오. 언제고 내가 기회를 봐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내보내겠다고. 그전에는 섣불리 들어올랑은 말라고 전하시오. 젊은 사람들이야 새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소. 이곳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곳입니까? 말 마시오. 이곳의 감시장은 우리 아들을 잡으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아니, 왜? 자세한 것은 내 말할 수 없소이다. 얼른 이곳을 떠나시오. 감시장한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댁도 무사치 못할 것이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심각한 표정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 상호도는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을 거이다. 괜히 오래 머물러 있다 이 섬귀신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그는 얼른 가라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는 주변을 한 차례 살핀 뒤 황황히 돌아서 가버렸다. 그때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리기 시작했다. 긴장이 되자 대변이 말하러 왔다. 나는 바지 춤을 잡고 끙끙대면서 볼일을 봤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언덕을 올라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올라가자 앞에서 두 장정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보시오. 당신 방금 어디서 와서이까? 예. 장정들을 바라보니 촌장댁으로 끌고 갔던 두 사내였다. 아까 촌장 나으리와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어디에 가서 누구와 만나고 온 것이오? 아닙니다. 그냥
그냥이라니 얼른 말하시오. 방금 누구랑 만나 이야기하고 왔는지. 그 전에 당신 몸을 수색해 봐야겠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편지 따위를 받아온 것은 아닌지. 전에도 그 따위 짓을 하던 한 놈을 저 산에다 파묻어 버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자 온몸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나와 구렛 나루 사내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사내가 주변을 둘러보고 왔다. 형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주변을 둘러보고 왔는데. 우하하하하. 글쎄. 아니, 왜 그러는가 이 사람아. 글쎄 형님,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 왜 무슨 말인가 이 사람아. 글쎄, 이자가 마치 먼덕백에 똥을 한 무더기 누워 놓았지 않았겠소. 아직도 김이 무럭무럭 나는 중에 냄새는 왜 그렇게 지독하던지. 그러자 구렛나루의 사내의 눈에서 안도의 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런 말했다. 이보시오. 외지에서 오신 양반. 이곳은 이만 구경했으면 되었으니 그냥 돌아가시오. 여기에 있어봤자 댁은 댁대로 힘들 터이고 우리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일 테니. 그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 없었다.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어떤 위협도 가해올 태세였다. 나는 덩어리에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곳에서 벗어났다. 한참을 뛰듯이 걸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보니 지쳐서 선악부락으로 돌아가는 길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애처로이 들려왔다. 나는 순간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러 아이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감시하던 사람으로부터 매질을 당하고 있었다. 순간 매를 때리던 사람과 나의 눈이 마주쳤고 그런 매질을 하던 소리를 놓고 나에게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했다. 젖 먹던 힘까지 내는 기분으로 쌍호 마을을 벗어났다. 쫓아오던 사내가 등 뒤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겨우 그 부락에서 벗어났다. 쌍호 부락을 벗어나면서 그 사내의 얼굴에서 고3 시절의 독사 선생이 오브랩되어 떠올리게 된 것은 우연치고는 아주 기막힌 우연이었다.